성이 되게 습하잖아. 왜냐하면 여기가 지대가 낮아. 그런 습지 때문에 이 샹보르 성이 한번 홍수가 나거든. 그래서 샹보르 성이 이렇게 잠긴 적이 있었어. 근데 그 샹보르 성이 그때 당시 잠긴 그 물 때문에 아직도 샹보 성 오른쪽 편에 그 지하는 아직도 물이 고여 있다는 거야. 이게 그나마 루이 14세 때 수로 공사를 하게 되거든. 루이 14세가 왔는데 이게 늪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마차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이 성을 왔을 때 이 성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강의 흐름을 하나 바꾸고 그리고 운하를 만들어서 그 물이 전부 다 이렇게 흘러나가도록 또 수로를 공사를 합니다. 아예 강 자체를 바꿔버려. 이렇게 강의 흐름을 바꿔서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흐름도 만들고, 베르사유도 그렇게 해서 지어졌잖아요. 또 베르사유를 지을 때 최고의 건축가였던 망사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곳에서 예배당 건물하고 지금 샹보르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 공사까지 마무리를 짓게 합니다. 자, 이제 샹보르 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샹보르 성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샹보르 성을 딱 보면 뭔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성을 지었지라고 감탄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한눈에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샹보르 성은 르네상스 최고의 성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샹보르 성은 프랑스와 1세의 꿈과 다빈치의 예술성이 만난 그런 걸작이라고 하는데요. 샹보르 성은 우리가 흔히 1000개의 굴뚝이 있다. 사실은 440개 정도의 굴뚝이 있고 1년에 365일이잖아요. 365개의 방이 있고 84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웅장하고 우아한 성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성을 만든 프랑스와 1세는 이곳에 단 42일만 머물렀다는 거. 왕이 오기 며칠 전부터 일종의 이제 선발대가 와서 이 왕의 침실과 데코레이션과 그리고 요리와 주방용품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다빈치는 이곳에 이중 나선형 계단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은 프랑스와 1세의 꿈과 그것을 다빈치가 실현을 시켜줬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다빈치는 이 성이 지어지는 그 해에 죽습니다. 이 샹보르 성은 몇 년 전부터 선물의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샹보르의 마크를 찍은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샹보르 마크를 찍은 와인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샹보르 성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들이 1년 정도를 팔게 되면 그 판매 수익금으로 약 한 3년 정도의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하나씩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샹보르 성이 돈이 없어서 이 성을 짓게 된 프랑스와 1세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해요. 이 샹보르 성에 딱 도착을 하게 되면 입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쪽을 이렇게 쳐다본다고 합니다. 이것을 노렸는데요. 사실은 프랑스와 1세는 자기의 위대함을 성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이 나선형 계단을 처음 만들 때 석공들은 무지 고생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 근처에 블루와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그 블루와 성이 있어요. 그 블루와 성은 이와 비슷하지만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만 되어 있는 계단을 외벽을 통해서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석공들이 이 이중 나선형 계단도 쉽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샹보르 성을 한번 평면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샹보르는 기하학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원래 이 나선형 계단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이 4개의 타워를 똑같은 타워를 만듭니다. 바람개비처럼. 똑같이 배치를 했는데 나중에 이쪽 부분을 더 연결을 하기 위해서 나선형을 타워를 하나만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죠.
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십자가가 보이죠. 이렇게 십자가 형태를 만들고 평면도 자체를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3등분. 그리고 수직으로 봤을 적에 하나, 둘, 셋, 4등분. 그래서 기하학적인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프랑스 르네상스의 독특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루이 14세가 이곳을 도착을 했을 때 당시에 공연단을 데리고 옵니다. 몰리에르 작가의 거드름뱅이 귀족이라고 하는 르 보르주아 젠틸홈이라고 하는 공연을 이곳에서 처음 열게 되는데 당시에 날씨가 너무 춥고 그리고 배우들이 연기를 하기 힘들었다고 해요. 너무 추우니까. 자, 이 자리가 바로 몰리에르 극작가가 처음으로 공연을 한 거름뱅이 귀족의 무대였었습니다. 자, 이곳은 2층 한국식으로 3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풍을 느낄 수 있는 천정, 아치형 천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약 400개의 판넬을 만들어서 그곳에 조각을 다 했습니다. 전형적인 이탈리안 스타일이죠.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프랑스와 퍼미에르를 프랑스와 1세를 알리는 F자고요. 또 하나는 프랑스와 1세를 상징하는 동물인 살라몽그 즉 도룡뇽입니다. 도룡뇽은 불에서도 죽지 않는 불구덩이에서도 죽지 않는 불굴의 동물이다라고 해서 프랑스와 1세를 대표하는 그런 동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천정을 한번 보시면 F로 적혀져 있는데요. F 중에서 F가 거꾸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1세의 F를 거꾸로 해놓은 단 한 개의 판넬은 프랑스와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귀족들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F를 거꾸로 만들어 놓았다고 해요. 이 샹보르 지역은 워낙 지대가 낮았고 습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배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루이 14세는 당시 베르사유를 만들 당시에도 워낙 악조건 속에서 베르사유 궁을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저 운하와 또 배수 시설을 다 만들고 심지어 강의 지형까지도 바꿔가면서 이 샹보르를 지켰다고 합니다.